네, 안녕하세요. 제이와입니다. 지금 이제 오랜만에 그 와이프랑 이제 외출을 나왔어요. 지금 본가 왔다가 애기 좀 맡겨두고 지금 장 보러 나왔는데 요즘 그러니까 문득 요즘 뭐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1.5세니까 좀 다들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26년 살았고 캐나다에 친구들도 뭐 다 그렇게 비슷해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여태까지 캐나다 살아본 것 중에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든 시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s like I'm falling off a tree stump, down, down, reaching. It gets so cold. This is not my season. I get so bored. 저는 이제 어제 본가에 있다가 지금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 좀 이제 재우고 청소도 좀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약국에 가봐야 돼요. 약국 가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밤에 좀 영상은 이제 어제 찍은 거를 좀 편집을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영상 약간 캐나다에 지금 위기다, 정말 여태까지 와가지고 가장 살기 힘든 시기이다, 이런 영상을 제목이 네, 지금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영상을 좀 찍었어요.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테크에 대한 영상도 좀 찍어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캐나다 요즘 약간 물가도 오르고 너무 살기 힘든 어떤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한 영상도 좀 짧게 찍어보고. 근데 이게 편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육아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애를 좀 도와주고 뭐하다 보면 그냥 밤이에요 벌써. 그래서 이제 이 영상들을 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찍은 다음에 또 1, 2주 있다가 또 시간 날 때 좀 찍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좀 안 돼요 잘.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 먼저 이제 요즘 캐나다 살기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한 다음에,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런 걸 이겨내면서 뭔가 또 재테크란 거를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재테크를 예전에 10년 전에 잘했다 이러면은 그런 재테크를 잘한 걸로 지금 이렇게 좀 물가가 오르고 살기 힘들 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코스코에 왔습니다. 여기도 주차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좀 앉은 김에 오늘 할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재테크가 사실 30대 40대의 어떤 관심사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 때 뭔가 다 붐이 막 일어나더니 갑자기 다 모든 게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또 다 모이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캐나다도 뭐 마찬가지 같아요. 보통 한국처럼 뭐 크게는 세 가지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있죠, 캐나다만의 재테크 방식이. 근데 여기도 결국에는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그냥 부동산, 뭐 주식, 뭐 코인 이런 것들 이제 30대 40대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아무래도 많이 관심사를 갖고 하는 게 부동산이죠. 사실 부동산은 정말 코로나 때 갑자기 확 올랐다가 작년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좀 꺾였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정말 집이 없어가지고 첫 집을 장만하려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이 좋은 시기 같아요. 왜냐면은 작년 사실 이맘때만 해도 집을 살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70만 불짜리 집을 이제 알아보고 있다. 버짓이 70만 불이에요. 그래서 70만 불에 나온 집을 살려고 하면 막상 그 집은 막 밀리언에 팔리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70만 불에 나오면은 좀 더 낮게 살 수도 있고, 뭐 70만 불, 뭐 높아도 조금 높게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거의 바이어스 마켓이죠.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타이밍 같아요. 솔직히 저는 캐나다 부동산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나라는 약간 이민을 약간 장려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국이고,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한국도 워낙에 이제 발전한 나라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캐나다 이민이 예전만큼 이제 매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이민 오고 싶은 나라, 거의 뭐 1순위 나라인 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여행만 가더라도 처음에 뭐예요? 숙소부터 정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민도 일단 가면은 내가 살 것부터 정해야 돼요. 물론 예전만큼 막 쉽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건 어디까지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쉽게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어즈 마켓도 이게 막 끝까지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집값을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럴 때는 그 주택 분양보다는 매매가 좋겠죠. 분양은 아무래도 이제 그 빌더들이 정해놓은 가격에 딱 맞춰 사야 되는데, 매매는 사실 내가 던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좀 주택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다니면서 많이 좀 배웠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집을 약간 고를 때는 이거는 그냥 경기가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내가 딱 정해놓은 가격이 있으면은 그걸로 부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 막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값이 막 예를 들어서 밀리언에 내놓은 집이 막 1.3에
팔린다. 뭐 그래도 무작정 그런 가격에 부르면 안 되고 내가 딱 정해놓은 가격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나는 맞게 찾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아님 말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도 가격이 안 맞으면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좋잖아요. 지금은 거의 내놓은 가격보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첫 집을 좀 마련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거는 뭐 집에 부동산에 관한 얘기였고 뭐 주식, 코인 사실 그거 외에도 캐나다는 또 몇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좀 장 보고 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가 부동산 얘기를 되게 열내면서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약대를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일할 때 제가 한 5년 동안 학비 갚은 게 한 10만 불 정도 됐어요. 그만큼 이제 갚아야 될 학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정확하게 한 5개월이라고 모인 돈 한 15,000불이었나? 그 돈 가지고 저는 이제 콘도 분양을 받으려고 되게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 그 당시가 꽤 됐죠. 거의 한 뭐 10년은 안 됐어도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구할 수 있었던 집이 스튜디오였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는 사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도 40만 불 때면은 살 수 있는 게 스튜디오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집 부동산 얘기하면 다들 이제 막 너무 높게 보잖아요. 막 원베드룸 플러스 10 정도는 사야 된다, 뭐 투베드룸은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다들 있는데 그러려고 돈을 모으는 사이에 또 집값이 더 올라버려요. 그래서 그냥 스튜디오 같은 거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정말 뭐라도 하나 이제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해놓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원동력이 돼가지고 또 이제 더 큰 집으로 옮기고 그런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막 그런 큰 집을 보면은 약간 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들 막 반지하에서 시작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 재미 그런 게 또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부동산 얘기는 이쯤에서 끝을 내고 또 주식이랑 코인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8년 동안 했고 코인도 5년 동안 했더라고요 벌써. 근데 저는 사실 주식이나 코인에 원칙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간 돈 그 이외에는 절대 돈을 추가로 넣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주식은 제가 딱 2,000불로 이제 시작을 했고 코인은 150불 넣었어요. 네, 150불.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오르면 오르는지 내리면 내리는지 뭐 신경을 거의 안 쓰고 냅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원금보다는 좀 올랐지만 코로나 때 엄청 올랐던 게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원금보다는 좀 올랐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나중에 뭐 한 20년 30년 뒤에 그때 그냥 용돈 삼아 쓸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재미로 약간 그냥 냅두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1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뭐 한 대여섯 번은 이제 맨날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중독된 것처럼 그때는 정말 오히려 막 공휴일이 되면 싫은 거예요. 주식을 못하니까. 휴일 되면 막 싫고 오히려 할 게 없는 것 같고 그만큼 되게 주식 거래를 엄청 막 하고 막 2,000불 가지고 더 어떻게 벌어볼까 해서 막 되게 난리를 치면서 했는데 제가 그렇게 처음에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렇게 뭐 사고팔고 아무리 해놓는 거나 그냥 냅두는 거나 차라리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냥 냅둬보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냅뒀더니 오히려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실 뭐 주식 같은 경우 좀 알면은 경제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딱 그냥 금액 얼마큼 정해가지고 그냥 그 금액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뭐 1,000불이면 1,000불 뭐 많이 좀 한다 그러면 10,000불이면 10,000불.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절대 넣지 않고 그걸로만 하는 거죠.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집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집은 일단 내가 거주하면서 거기서 쌓아가는 어떤 추억들 그런 자체만으로도 사실 뭐 행복이잖아요. 뭐 집값이 뭐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어떤 나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살면서 되게 큰 행복인데 주식이나 코인은 사실 그런 거는 크게 못 받고 잘못되면은 너무 여기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캐나다에서만 할 수 있는 재테크. 보통 이제 RRSP나 RASP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제 RRSP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을 좀 덜 내고 노후에 이제 은퇴 작업으로 이제 꺼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펀드고 이제 RASP 같은 경우도 이제 펀드인데 그거는 이제 자녀들 있는 분들 이제 나중에 자녀가 이제 대학 갈 때 이제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학비로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뭐 그런 것들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RRSP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이상 번다.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거기다 돈을 좀 집어넣고 세금을 좀 덜 낸다. 그런 어떤 컨셉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뭐 은퇴해서 이제 그 돈을 꺼내 쓰는 건데 문제는 은퇴해서 그 돈 꺼냈으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 보면 뭐 임플란트 하느라 뭐 10,000불 꺼냈었는데 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돈이라는 게 되게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내가 10만 불 벌어가지고 이만큼의 세금을 내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인컴이 줄어드니까 세금의 금액이, 그러니까 RSP를 꺼냈어가지고 세금을 냈다고 쳐요. 근데 그 금액이 뭐 젊을 때보다는 확실히 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또 그때는 이제 뭐 2,000불 가지고 뭐 3,000불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세금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 쓰는 과정도 되게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제 주변에서 이제 어르신들 얘기해 주실 때는 보면 항상 RRSP 굳이 하지 말라고 그 말씀 많이 하시고, 저 역시도 또 RRSP가 은퇴 때 외에 이제 쓸 수 있을 때가 이제 집을 처음 샀을 때 쓰는 건데 그 과정이 되게 좀 은근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뭐 은행 직원이 좀 약간 그때 좀 서툴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집을 처음 살 때 꺼내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RRSP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저는 했느냐, 이런 경우는 RRSP를 추천을 해요. 바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때, 저는 예전에 그 대형 약국 다닐 때 그 샵펄스에서는 이제 RRSP를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얼마 부으면은 회사에서 한 반 정도 부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뭐 이게 RRSP도 물론 펀드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뮤추얼 펀드가 무슨 50% 이상 떨어질 일은 없어가지고 했는데 뭐 잘한 거죠. 네, 사실 그렇게 회사에서 뭐 대주는 경우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굳이 그냥 제가 생돈 들여가지고 RRSP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RESP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할 생각이에요. 제 주변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다 이제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이건 그렇죠.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 사실 이 돈이 뭐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더 크게 불릴 수도 있는데 뭔가 애들 학비, 뭔가 이것만큼 약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살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정말 백업?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자녀 이제 공부하는 데는 지장을 안 주고 싶어가지고 백업 하나 만들어 놓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거는 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근데 아이가 작아지고 여기서 좀 밖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합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5번째 마지막 얘기는 바로 이 캐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잘 아는데 한국 분들은 약간 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직장생활 대기업 하면은 은퇴하면은 뭐 줘요? 퇴직금 주잖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기는 캐나다 같은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어떻게 따져보면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약간 몰라요. 놓치는 분들이 좀 많죠. 저도 약간 잘 몰랐다가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시골에 이제 일을 했어요. 그 시골 현지인들 많이 사는데 캐나다. 근데 거기서 놀란 거는 다들 그런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뭐 연금제도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뭐 발전소 같은데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은 연금을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 직업을 이제 갖고 있다가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은퇴하셔가지고 그냥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그런 분들 특징이 자기 자녀들도 다 꽂아줘요.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뭐 북미 시스템은 인맥제도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미는 정말 완전 인맥이에요. 물론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만큼 인맥이 중요한 나라인데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느꼈을 거예요. 그냥 북미는 정말 인맥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미 뭐 자리가 났는데 이미 누굴 뽑을지는 다 결정했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리 내놓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잡 구할 때 정말 연금제도 같은 거 있는 잡, 그런 잡들을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연금이 없더라도 은행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회사 주식을 내가 뭐 얼마큼 사면은 또 회사에서 그만큼 사줘요.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뭐 몇십 년 일하는 사람들은 또 그 자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은퇴, 한국처럼 막 퇴직금을 돈으로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처음에 잡을 구할 때 연봉이 막 높지 않더라도 연금이 있는 그런 잡 있잖아요. 그런 잡들은 정말 꿀잡이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이제 들어가서 그냥 버텨야 돼요. 그거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대박인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I've been out looking at places for so long, but everywhere I look, it points me back to you. 네, 여기 망해서 이제 클로징 세일한다 그래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Chief makes fun. You told me I was your favorite book. Was it true? Those good old days are worth looking back. 네,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세차하는 겁니다. 예전 콘도에서 물 세차는 몇 번 했는데 진짜 기분이 좋네요. 차를 얘가 안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비 오고 이러면 또 깨끗해가지고 안 했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왔습니다. 깨끗한데? Looking back, there's one thing on my mind. In those times you call me baby, in those hours you said you
요즘 배우는 게 약간 인생이 저는 이제 단편 영화들이 모여서 하나에 만드는 장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내가 뭐 재테크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이런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단편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뭐 10년간 해왔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좋았고 이거는 별로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 캐나다 지금 26년 살고 있는데 가장 위기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26년은 좀 단편은 아닌가요? 아무튼 좀 그런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제 생각을 얘기하는 이 채널이긴 하지만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나온 김에 또 이렇게 좀 더 해봤어요.